작년 오늘 정유효과 내리는 공공의료 한 걸음 더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산중앙병원에서 청와대까지 380km의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에 대한 저변 확대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유입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를 하고 청문인담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료분쟁 소송으로 해결하는 책임협회의 반응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의료 전문가분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세계에 닥칠 것을 거의 확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입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의료 공백의 대책을 마련하고 유입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물결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애도와 기억은 우리 사회가 의료 공백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엄마이자 저에게는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를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전 아내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과 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고 연락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에 처해 도움을 청하는데 모든 지원 정책에서 보급되질 않는다. 모든 산재 가족의 상황이 저와 같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둘째 딸은 아직까지 충격에 헤어나지 못한 채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슬픔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채 저 같은 이적이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상담 및 모금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이 왜 국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유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높은 벽 뒤에 숨겨진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쿠팡의 태도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쿠팡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터가 되주기를 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적용 중인 조례로 공영장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인권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 그리고 자신의 지인 동료를 떠나보낸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영장례는 존엄한 마무리에 가장자리에 자리한 저는 양보할 수조차 없는 최저선입니다. 쪽방으로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 후 감염 전파가 된다는 이유로 쪽방 관리자에 의해 머물던 쪽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로 입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원 후에 며칠 뒤 돌아가셨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애도의 권리를 짓밟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공백은 코로나 시기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강제 퇴거 조치들이 홈리스들에게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고인들이 무력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가가 스스로 지켜세워 올리던 K방역은 왜 고인의 사망을 방치했는지, 고인들의 사망에 책임져야 할 자는 누구인지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합니다. 수용자라는 이유로, 시설에 있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보호를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바람입니다. 두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가족들로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두 유가족들은 회복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국제인권법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검사 먼저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병원에서 단순한 코로나 검사만 받고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그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인 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으면은 결국 국가가 그 억울함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감염관리 정책 및 방역 정책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들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감염관리 및 통제 방식은 의과학적으로 발전은 진화하였지만 1980년대 과거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강제적이고 인권 침해적입니다. 감염 상태 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밀접 접촉자나 고위험군으로 집단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낙인, 혐오를 재생산해 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식은 한국 정부와는 다릅니다. 프랑스 현재는 최근 백신 패스와 관련해 특정 장소와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실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인권 지향적 정책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반하여야 합니다. 진보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후퇴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그것도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